무죄 추정이란 말 아시죠? 2024년 1월에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이 판례로 인해서 무죄 추정이 어떻게 해서 지금 법률가들 사이에 화두가 되고 있는지 오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랑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 최승현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경에 천대엽 판례라고 해서 천대엽 대법관 주심으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구체적이라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유죄 선고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판결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2024년 1월 그 판례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지라도 피고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봐라 이런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헌법이 얘기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냐 아니면 과거에 가해자 중심의 판결 예들로 복귀한 거냐 이렇게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과거의 판례하고 지금 2024년 1월 천대엽 판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먼저 볼까요? 이 부분은 제가 판례를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에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 2018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근거해서 그 이후의 성범죄 사건 판결들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면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 할지라도 판결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2024년 1월에 천대엽 대법관 사건 판례를 볼까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 판례에다가 추가적으로 이런 설시를 했는데요.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 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례가 2024년 1월 판례입니다. 자, 이 판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헌법 27조를 보면요.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헌법에서 형사 피고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범죄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피고인들이 형사 판결이 유죄로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박정하 대법관 사건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 그런 취지의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냐 하는 취지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고 그게 성인지 감수성에 반한다는 판결들이 확립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실상 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하급심 판례들은 전부 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성폭력 이런 행동이 없었어 하는 걸 역으로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제가 처리했던 사건들 중에서 실제로 검사가 피해자 진술 하나만 들고 기소를 했었고 그 진술대로 사건이 있지 않았어 하는 거를 변호인하고 피고인이 입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예를 먹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없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이라고 하면 강제로 폭행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가 있었다. 그러면 폭행 협박이 어떻게 있었고 성관계가 어떻게 있었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쉬운데 폭행 협박도 없었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없었다. 이게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요. 결국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요 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자답게 행동하지 않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례에서 요구했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지 말라. 그걸 건드릴 수밖에 없는 입증 방법이 사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에는 유죄를 선고하게 되면서 괘씸죄 여전히 반성하지 않네 하면서 형이 가중되는 경향도 있어 보였는데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런 입증을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너무 억울하지만 내가 강제로 성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인정하고 합의하는 이런 방식의 변론도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천대엽 판례 선고되면서 이후에는 약간 경향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느 정도 다시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요. 굳이 이 판례 때문에 무죄인 사건을 유죄라고 판단을 하진 않겠지만 피해자 진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피고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여 라고 판단이 됐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사건은 무죄라고 판단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천대엽 대법관의 논리를 끌어다 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 판례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어떤 식으로 배척할 거냐 이거에 굉장히 예를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애매하더라도 그럼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죄를 했던 사건들도 지금은 그에 맞설 수 있는 다른 논리가 대법원 판례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피고인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피해자 진술이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혹시 주변에 내지는 내가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됐을 때 변호인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해보시고 이런 판례도 있다더라, 이런 판례에 비추어 보면 내 사건은 어떻게 되겠는지 수사라든가 재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랑의 최승현 변호사였습니다.